네, 이렇게 혼자서 네, 개인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저희 거캠의 핵심적인 과정은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트캠프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이 팀 프로젝트, 팀 문제 정의 해결 프로젝트가 바로 이 거캠의 바로 핵심적인 네,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팀이 되어서 그 팀으로 진짜 세상 속의 문제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문제를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거캠의 프로젝트의 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뭐 진짜 문제인지 확인도 하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 뭐 거의 전문가, 준 전문가가 될 정도로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지적 공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생들의 인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노력을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오늘은 한 학생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학생은 지금 폐의약품 문제를 또 지금 다루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우 준비됐을까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나우의 문제정의 프로젝트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팀 메퍼스를 바탕으로 이 문제 정의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저는 어떤 성장을 하였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문제 정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 선정 과정에서 굉장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 학기에 주제를 세번이나 변경했던 것인데요. 여기 보이지만 기존 진로교육과 AI 리터러시란 주제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상상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어려움을 겪었었기에 현재 주제인 폐의약품으로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주제를 변경한 직후 2개월 동안 이 빠르게 문제 상황을 구체화해야 했다는 점이죠. 그치만 다행히도 이전 두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또 문제를 정의해본 과정이 도움이 되어 2개월 만에 구체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폐의약품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폐의약품은 싱크대, 쓰레기 봉투 등 이 생활 쓰레기로 폐기되면 생태계 교란과 토양오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 과정 안에서의 여러 기록들입니다. 인터뷰부터 기존 솔루션 분석까지 프로젝트는 점차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노션에 작성되어 있는 기록들을 한눈에 모아서 볼 때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애정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가 조금 늦었지만 저는 팀 안에서 기획자이자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활동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또 문제를 정의해 나가는 중에 한 장면인데요. 폐의약품이 무엇이 문제지? 이게 문제가 맞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서로의 생각하는 그 문제의 상황들이 달랐기에 이를 하나로 맞추어서 팀이 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하는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아보니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 순간의 의견 대립과 고민들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또 가장 많이 성장하는 순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던 중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 문제의 대상자인 진짜 약을 관리하는 사람들, 폐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고 먹는 의약품에 대한 걱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문제더라군요. 그리하여 저희는 이때 폐의약품의 올바른 폐기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세웠고, 그렇게 기존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들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 채워주고 또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이끌기로 하였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전에 유사한 솔루션들과 또 니즈를 기능화시켜 기획하는 단계를 거쳤고, 위에 네 가지 기능을 목표로 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째, 복용 시간과 약 이름을 등록해 알림을 받고요. 둘째, 의약품 이름과 유통기한을 등록하고 알림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셋째,
간편한 사진 등록으로 의약품을 자동으로 항목화하고 보관 장소를 기록해 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가적으로 의약품이 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에 반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저희는 올바른 폐기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렇게 솔루션을 제작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뿌듯함과 가치를 느낀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은 내년 하반기 어플 출시를 목표로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갑작스러운 홍보이긴 하지만 저희 메퍼스 팀의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주기적으로 의약품 관리와 또 프로젝트 관련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으니 한 번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이 문제정의 프로젝트는 마치 작은 사회 같았습니다. 각자의 역할 안에서 충실하게, 저의 경우에는 리더이자 기획자였기에 프로젝트 방향성과 또 팀원을 이끄는 과정이 단순히 한 명만 잘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서 또 동료로서 함께하는 이 경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느껴야 할 가장 큰 그 협력의 성취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사회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